안녕하십니까. 최영찬입니다. 11월 21일 금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 경주보다는 좀 배팅 할 경주와 안 할 경주 그런 구분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물론, 추천 경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주도는, 지금 고민했습니다. 3경주 하나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경주까지 가져갈 거냐. 8경주 하나 더 선택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제주도 자꾸 추천을 늘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3경주는 꼭 붙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어떻게 보면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정경주 다 노려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배팅은 절대 하면 안 돼요. 2경주, 7경주, 9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압축을 할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기타 이 나머지 외의 경주도 붙을 만한 경주가 몇 개는 더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천 경주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프리핑 글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279, 38 이 위주로 도전을 할 것이고요. 자, 현장에서 만약 지난주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중배당이 한 서너 개 적중을 했어요. 근데 또다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런 경주는 또 배팅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장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자, 1경주는요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의 관건이에요. 자, 이건 조이 오브 퀸이 나가느냐. 1번은 선행가도 서요. 이건 선행가도 씁니다. 쓴다고 봐요, 저는. 6번 월드 파이터맨이냐. 둘 중에 하나가 선인데 선행 가는 말이 돕니다, 이거는. 따당으로 동반 입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선행 가는 말이 돌 수가 있어요. 인기도로 보면 둘이 이제 깜빡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훈련 좋은 말을 거론한다면 8번하고 10번이에요. 순간 파워와 스트롱 위너. 스트롱 위너는 지금 현재 5조 말이죠. 이거 김혜선 조교사가 만약에 다음 주에 나왔으면요. 김혜선 조교사의 첫 입상마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곧바로 썼습니다. 마지막 경주도 마찬가지죠. 5조 마필이 상당한 인기를 끌어주고 있어요. 아낄 일은 없죠. 김혜석 조교사가 떠나는 마당에 굳이 다음 조교사를 위해서 걸음 아껴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괜찮아요. 다만 이제 어떠한 전개에 어떤 능력을 보여주나 5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파피 베이비도 되는데 발주가 좀 늦습니다. 늦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석경주는 아마 현장에서도 2번, 6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해 줄 거예요. 이거를 깨줄 수 있는 말이 둘 다 이제 선행이죠. 선행을 가면 더 좋은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구도를 깰 수 있는 말, 훈련 좋은 말이 두 말이죠. 8번하고 10번. 과연 주로가 어떤 상황을 볼지 몰라요. 참 요새 서울 주로, 부산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딱 보고 외측이 유리하다, 내측이 유리하다. 그냥 초반에 답이 나와요. 근데 중간 가면 이제 주로가 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현장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듯 네 마리 싸움이 유력합니다. 충마 선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 파이터맨을 믿고 싶은데 경마가 100%가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 걸리는 대목이에요. 8번하고 10번 순간 파워와 스트롱 위너도 훈련이 좋습니다. 2는 훈련보다는 무조건 선행 가야 돼요. 선행 못 가면 이거 대길이 부러집니다.
두 마리 중에서 두 마리가 다 선행을 못 가면 이 저배당은 부러지는 저배당이에요. 한 마리는 선행을 가야 돼요. 특히나 2번이 선행을 가야지 확실하게 이륙이 깜빡이가 보장이 되는데, 만약 6번이 선행을 가거나 1번 유림창가가 댕을 딱 가는 순간 2는 자칫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8번하고 10번이 순간파와 스트롱이너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주는 액면으로 보여준 거는 데뷔전 뛰었던 말이 8번이 유리하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니다. 4마리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충마 선정을 좀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주가 이제 금일 첫 번째 배팅한도 올리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보니까 2세마이 12번이 머리로 팔리더라고요. 거의 뭐 올머리로 팔려요, 올머리. 초강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문제는 최외곽, 이거 1번 게이트에서 입상 실패했습니다. 앞에 갔지만 덜미를 잡혔고, 이때는 늦발을 했어요.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전개의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뭐 다실바 서승훈이면 12조에서 이거는 뭐 상금 벌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마지막이죠. 이거 일반 경주구나. 루키 게임이 아니구나. 결국은 최선을 다해줄 수 있다는 그 점은 보일 수가 있어요. 다만 선행이 윙게이트가 빠르잖아요. 선행을 못 갑니다. 11번이. 그 다음에 8번 월드 이그게 또 빨라요. 자, 몰로가 부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몰로 하면 이제 다시 몰로 기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실바 서승훈, 이제 김혜성 기수가 조교사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기수, 그래도 잘 나가는 기수 한 명이 지금 빠지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8번하고 11번이 선행을 가고 12 램프 요정 진이가 선입으로 따라가는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최외곽 게이트야 이게 단점이죠. 장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승부로 선정을 했어요. 자, 이 두 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귀입니다. 자,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보령월 로드가 발주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 이쪽에 있었어요.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근데 1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점점 말이 뒤로 가서 후미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자, 이번에는 12번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발주만 정상으로 딱 끊어낸다라면 이 자리를 유지한다 이거죠. 이 바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닥에 안 갑니다. 이건 복귀가 나오는 말이에요. 머스키맨이잖아. 자, 퍼펙트 플래시는 주행심사 모습은 가능성을 확인한 모습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말도 괜찮아요. 밀렸다가 약간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김혜성 기수예요. 자, 김혜성 기수가 5조 조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퍼펙트 플래시, 물론 조경수 마주가 이제 선택권인데 김혜성 기수한테 줄지 안 줄지는 모르죠. 다른 마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김혜성 기수가 이건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자, 망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준 그런 없지만 저는 걸음이 싹수가 있더라고요. 자, 한센자마입니다. 머스키맨 자마도 좋지만 한센자마도 기본적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초반 전개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외곽에 있는, 다행히 인기마들이 외곽으로 밀렸어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8번, 11번, 12번이라면 저는 2번, 3번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12번, 8번이 무조건 깜빡입니다. 이거 깜빡이로 가요. 현장에서. 이거는 깜빡이로 가지 마라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전마가 2번, 3번, 11번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선행 다툼이 과연 이 경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인코스에 있는 이 두 마리가 복귀가 나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12번은 외곽에서 선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이세마란 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위에 두 마리가 아니라 바로 이 밑에 있는 세 마리입니다.
자, 이 중에 노림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배당을 놓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여기는 저는 11을 놓고 할 거예요. 11가 이번에 못 온다 해도 11을 놓고 갈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가 꼬였습니다. 전개 꼬였어요. 이 마필도 역시 12번 게이트예요. 발주 좋았어요.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1번, 12번 게이트의 단점이 그거예요. 자리를 못 잡으면요. 정구간을 외쪽으로 뭐 6선, 7선 외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 퍼지죠. 똑같은 거리를 뛰는데 그렇게 외곽 돌면은요. 남들보다 진짜 몇십 미터 더 뛰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측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오아시스 아델이 저는 이건 선입이 아니잖아요. 선입을 갈 수 있는 전개라고 봐요. 정상적인 발주면. 정상적인 발주만 딱 끊어낸다면 선입을 갈 수 있는 경주를 만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 앞을 끄는 브리도 캡틴이나 발버 스테이쿨이 그렇게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아니에요. 이 마필들이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인데 아주 빠른 말들이 아닙니다. 이 순발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빠른 순발력은 아니에요. 선행마 없는 경중에서 앞에 가는 정도, 그 정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하나가 정상적으로 발주를 끊어낸다 오면 그러면 선입자리에서 내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 1위는 5번 추임마인 서부갬빌이지만 저는 오아시스 아델이 전개 이점을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추천만은 11번이에요. 11번을 놓고 할 겁니다. 5번이 아닌. 5번이 만약 늦게 못 올라오면은 이거는 배당으로 들 수가 있는데 저의 노림수, 우리의 노림수는 11 오아시스 아델 인기 2마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경주 출전하고 일반경주로 돌아온 4번이 강력한 인기마로 팔립니다. 인기 1위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2편성 레벨과 2편성 레벨이 뭐가요? 틀립니까? 스피드가 틀려요, 스피드. 뭐 지구력, 뚝심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스피드에서 차이가 나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레이스가 빨라요. 근데 이 두 번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전개가 느리잖아요. 자, 이세마 굉장히 빠른 말들. 이번에 대상 경주 나가는 말들 다 여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이거는 볼 수가 없는 전개죠. 자, 이번에 감량 받았고 멀로 기수의 한 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번 운주매직이 상당한 인기를 끌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이 어느 정도 인기마죠. 이거 점핑했던 말이에요, 직전에. 혼합 4군 점핑했는데 점핑에서도 잘 뛴 겁니다. 근데 정상군에 딱 오니까 핸디가 57까지 올라가고 최외곽 게이트예요. 자, 이거 깜빡인데 이거 불안해서 진짜 노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는요 물론 8번 빅뱅 클래스도 앞에 가는 말이기 때문에 팔릴 수가 있는데요. 1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번 대길 히어로. 이거는 저는 찬스라고 봐요. 직전 11번 게이트입니다. 이 말도 조건이 똑같아요. 1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밀릴 수밖에 없는 전개가 상당히 꼬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막판에 4.6마신이면 이거 거의 뭐 접전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전에 체중이 빠지면서 410kg였습니다. 현장에서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체중이 만약에 플러스만 돼서 나온다면 무조건 관심만어 저는 봐야 된다고 봐. 여기서 만약에 체중이 더 빠져버리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체중을 보강을 시키면서 출전하고 있다면 저는 조교와 상관없이 이건 노려주셔야 된다. 11번 게이트에서 원게이트로 내려왔어요. 10계단을 내려왔어요. 직전 복귀 내용을 봐도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번 플라잉 레서도 훈련은 진짜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훈련. 강도가 떨어졌음에도 훈련이 좋더라고요. 자, 이런 말들 상당히 많은데 뭐 인기만 설명을 보기보다는 여기는 1번 대기 히어로, 이거는 꼭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대기 히어로. 체중만 보강이 되면 요거는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놓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심권에 가져가란 설명입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상당히 혼전이에요. 여기는 인기만 4마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인기마가 순서는 아니네. 8번 퍼스비 위드유 인기마죠. 뭐 직전에 8마신차 지고 2착이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줬고, 2번 어메이징 원은 서승 기수고 순군전에 고전했지만, 자, 지난주 일요일 고전했으면 됐어요. 서승 기수. 자, 이거 뭐 열심히 타줄 수 있는 말이고, 3번 앨리스 마린. 이 두 마리가 동시에 이제 선입이 됩니다. 선입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야, 열하나가 이제 예상지에 잡은 데 있고 안 잡은 데 있더라고요. 복병 역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추임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이 불안한, 그렇게 아주 강한 경주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11번 바벨 모모까지는 관심권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은 다 인기마예요. 현장에서 아마 11도 좀 팔릴 겁니다. 분명히 저는 팔린다고 봐요. 11도 팔린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6번하고 이제 7번인데, 금마리 조이스나 시애틀 드림이 뭔가 눈에 쌈박이 팍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복병마 하나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퐁당퐁당이죠. 그 마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거리입니다. 자, 참 묘해요. 1600 우승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퐁당퐁당이죠. 1800 우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우승을 2착을 합니다. 앨리스 마린하고 1마신 차이에요. 근데 앨리스 마린 팔리고 나이스는 안 팔려. 왜? 직전에 너무 걸음을 못 보여줬거든. 이 마필의 발주가 느린 말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선입권 전개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마필을 보세요. 인기 6이에요. 이런 거는 훈련으로 그걸 잡아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자, 서강주 기수가 김혜성 기수도 입상을 하고 빠지고 그랬어요. 서강주 기수도 입상을 하고 빠지고. 가장 아마 안 팔리는 비인기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나이스 거리. 가장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오경주가 굉장히 난해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인기만 4마리, 그 다음에 복병만 1마리 이렇게 풀어드리고요. 요거는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축도 달라질 수가 있고 상대마도 달라질 수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이 경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도 뭐 말씀을 드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마필만 여기서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금악 어댑터가 과연 어떻게 뛸지 궁금하죠. 이거는 저는 배팅 절대 안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데뷔전 때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서 돌았는데, 그 다음에 선행을 못 가니까 김혜시 양배, 굉장히 센 말들 편성이죠. 엄청난 하이페이스에서 뛴 그 경주에서 따라가다 그냥 아예 퍼져버렸습니다. 걸음이 전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 말이 선행을 못 갑니다. 워낙 빠른 말들이 내치게 많아요. 송정 투데이 빠르죠. 최강 루이스 빠르죠. 진짜 빠릅니다. 이런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오판타스도 있네요. 이 말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금화 어댑터가 선행을 못 가는 상황인데,
주행검사 모습과 데뷔전에 우승했던 모습은 이 말도 선행마예요. 자, 그런데 인기 1위입니다. 굉장히 좀 깝깝해요. 이거 편성 풀어내기가. 그래서 선행을 굳이 안 가도 되는 마필을 선택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 마필도 홀리데이 퀸도 선행을 가야 되죠. 앞에 가면 더 잘 뛰어요.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이 8번 하늘폭풍인데 하늘폭풍이 인기마예요. 8입니다. 그리고 11번 식스 히어로가 이게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말이. 이게 체중이 신인 기수 타다가 단학가 기수 타고 3.5 올라갔는데 못 몰아줬습니다. 어느 정도 팔리는 말인데 못 몰아줬어요. 주행검사 모습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앞에 갔기 때문에 좋았다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 말이 입상했을 때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빠른 말들이 너무 많아갖고 참고 한 발을 써주면 이변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딱 참아야 돼요. 어차피 입상 못한다 생각하고 참고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앞이 안 쓰면 못 올라오죠, 당연히. 근데 가장 복병을 볼 수 있고 하늘폭풍은 전개 이점이죠. 선입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덱마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면 역시 선입형 취입. 감량 기수라면 또 남정혁 기수가 아직까지 우승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타줄 겁니다. 그래서 하늘폭풍 선임마 오히려 금화 어댑터하고 6이어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인기마인 2번, 3번 이 말도 지금까지 선행을 가야 되잖아요. 홀리데이캣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행을 가줘야만 됩니다. 어쨌든 9번이 상당한 인기를 끄는데 전개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진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9번, 3번 이 정도 깜빡이를 팔리나요? 인기를 끄는데 8번이나 11번도 무시를 못한다. 두 마리. 8번, 11번. 거기에 2번도 상태가 좋아져서 무시를 못한다. 역시 이 경주도 지금 9번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따라가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선행이 두텁기 때문에 변수도 많아요. 뭐 하늘폭풍 꼬마 신인 기술을 놓고 공략한다. 이것도 참 어렵고. 송정투데이도 독땡을 가야 되는데 편한 선행은 아니에요. 싸울 수밖에 없는 선행이잖아요. 또 말이 호벽수인데 선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식스히어로 핸드 올라갔고 보여준 걸음 최근에 없고. 결국은 9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깝깝합니다. 일단 전개 보면 8번이 유리하죠. 전개는 8번이 가장 유리해요. 이럴 때 선입형 전개하는 말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거는 뭐 현장 조금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100% 믿음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고 축을 자세가 9번이 참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 가서 다 선행마잖아요. 선행마. 그렇다고 나머지 말들 글쎄요. 나머지 선행마들은 몇 더 있지만 믿음 가는 말이 없잖아요. 전개상의 이점은 분명히 하늘 폭풍이 갖고 있다는 거.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만약 말이 기가 막히게 좋으면 차라리 11 놓고도 한번 6 히어로를 놓고도 한번 노림수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인기마에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금화 어댑터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자, 7경주 이제 추천이에요. 여기는 충마에 붙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추천을 잡았어요. 6번이죠, 6번. 클러치 위너. 자, 데뷔 전에 외산마 1400을 이렇게 여유있게 우승을 했어요. 근성 진짜 좋더라고요. 외산마 경주가 계속 깨지다 보니까 결국 일반 경주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외산마 경주라면 상금이 더 높았죠. 높았음에도 결국은 여기 출전해서 그 능력을 10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클러치 위너입니다. 잠재력 면에서 최근에 뛴 외산마 중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잠재력 면에서는 넘버원.
최고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 플러스 넘버원. 선행을 그냥 저는 뭐 잡아 돌아 버린다고 봐요. 8번 닥터카나에 빠르지만 뭐 이거는 그냥 기세 싸움에서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8번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주는 저는 뭐 지든 이기든 배팅을 하는 경주로 봐요. 그래서 6번 콜러치 위너와 함께하는 금일 추천 경주입니다. 자, 8경주예요. 자, 여기는 두 마리가 과연 낄 수 있냐 없느냐 이거 생각하셔야 해요. 나이스 버디. 단독 선행이죠. 6번 원더풀 비더. 직전에 늦발에서 졌습니다. 솔직히 발주만 정상이었으면 이거 올라왔어요. 어메이징 위너와 큰 뭐 차이는 없었는데, 어메이징 칸하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어메이징 칸이 외곽이고 핸디가 58이에요. 그렇게 장담할 정도는 아닙니다. 직전에는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마필 6번이 만약 정상적인 발주였을 때는 어메이징 칸이 이번에도 이긴다는 저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병만두가 있는데 그게 이제 3번인데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5조 말이네요. 앞으로 박재희 기수 자기 와이프가 이제 5조 마방에서 운영을 할 건데 아카라카까지 타봤어요. 뭐 다음 달 탈 거 미리 얻어 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좋아졌습니다. 훈련 강도가 강화되면서 걸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1번, 6번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을 거의 인정합니다. 대신에 11하나가 좀 불안하다. 58이라면 차라리 3번. 당대 스타도 경쟁력이 있는데 근데 이런 말은 이제 3복 정도 되지 않을까. 16을 과연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3복 같은 거 9번도 마찬가지죠. 콩고토 파크 3복 같은 거 노림수 저는 좋다고 봐요. 오히려 어차피 16이 최저 배당 형성해 줄 건데 이거 3복 같은 것도 저는 도전이 좀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구경주입니다. 추천 경주에 역시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플라잉 에이스 역시 5조 말이에요. 무조건 강공이죠. 강공이에요. 퍼지자마라면 중장거리에서도 굉장히 잘 뛰는 말인데 오히려 단거리에서 지금 잘 뛰고 있어요. 하지만 1200까지도 잘 뛰고 있죠. 빛나는 길 점핑이에요. 점핑. 파워 사운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배틀크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대상 경주 이 한 경주 딱 지우고 나면 일반 경주는 굉장히 잘 뛰었어요. 그 다음에 플라잉 칸까지 인기마로 팔리고, 외곽에 있는 말 중에서는 절대 뭐 이렇다 할 말은 없습니다. 윈드 위너나 퍼펙트 액션, 이 두 마리가 이제 복병 역할, 아마 최대 복병 역할을 볼 수 있는 정도고, 인기마는 결국은 인코스에 있는 1번, 3, 4, 5, 6 이 안에서 거의 뭐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말들 경주 편성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이 바로 빛나는 길이에요. 감량 효과를 받는데 점핑이잖아요. 점핑인데 뭐 승분착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이 말이 직전에 페인이 뭐예요? 1번 게이트에서 외곽 사행하면서 부러졌어요. 직선에서 외곽 우측으로 사행을 합니다. 사행을 상당히 많이 해요. 외곽 사행. 이렇게 외곽 사행하는 말들은 어떻게 해요? 병합 훈련을 합니다. 근데 병합 훈련 때 물론 조심스러웠지만 굉장히 잘 나가요. 킹에이데이하고 병합 훈련을 하는데 킹에이데이 버금가는 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나는 길 때문에 제가 마지막 추천 경주를 잡았어요. 솔직히 물론 직선에서 또 삐져버리면 말짱 꽝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주행을 만약 했을 때는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이 경주는 인기마들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뭐 배당마까지도 넓게 포괄적으로 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구경주 추천 경주는 바로 3번 빛나는 길 때문이다. 병합훈련 때 모습만 그대로만 직선에서 걸음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또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